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어때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등기말 여러분, 그리고 신망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의 절반 1월 1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미국 3대 지수, 미국 지수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걸 하락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근데 뭔가 조금 후달리는데 예전보다 힘이 좀 약해졌어. 시장 전반의 힘이 약해진 건 아니고 시장은 괜찮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간 놈들이 좀 약해졌어요. 한번 볼까요? 오른 종목 훨씬 많아. 지금 오른 장이야. 이것은 떨어진 장이 아니라고, 오른 장이라고. 그쵸? 3분의 2 정도가 올랐잖아요. 저 종목 숫자로 하면은 4분의 3도 넘게 올랐단 말이야. 이 딱 분위기 보면은, 그죠? 근데 지수가 떨어졌어.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은행. 자, 봐. 빅테크 빼면은 시가총액 큰 게 어디냐면은 제약, 그 다음에 은행, 금융, 보험,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 석유, 뭐 이런 정도 순서거든요. 빅테크 빼고는. 근데 지금 빅테크 다 빠졌지, 은행 빠졌지 하니까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냥 얘들이 실적이 좀 안 나오니까 떨어진 거고, 그러면은 뭐 기술주들은 어떻게 볼 거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겠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보다는 뭔가 좀 힘이 약해졌어. 뭔가 좀. 그리고 그 힘이 약해진 거의 뒷단을 보면 싸진 않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진 않아. 미국 시장.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 어제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 1년 만에 오셨어요. 1년 조금 넘어서 만에. 진짜 한 1년 조금 넘어서 만에 뵀는데 제가 이제 평가할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가치 투자의 수준이 정말 원숙해지셨더라고요. 약간 어떤 풍미가 느꼈냐면 버핏이나 멍거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천착을 하시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되게 쉽게 풀어 나가시는 거지. 모든 게임을 쉽게 풀어 나가시는데, 이제 그분 기억나셔요? 매년 한 번씩 와서 그때 21년도에 와서 한국에는 좋은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 이런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 계속 갖고 갈 주식은 미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작년에 미국 주식 팔았다 그랬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일찍 팔긴 했던 것 같아. 24년도 연말에 파신 것 같은데. 근데 요번에 와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마지막에 여쭤보니까 미국 시장 어떻게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좀 비싸죠. 좀 비싸고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참 불안한 거죠.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정말 저하고 완전히 딱 동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좋아. 기업들 좋고 산업도 좋고 다 좋은데 투자 심리가 영원히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 부분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저렴한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오늘 요 흐름이 정상적 흐름이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내용 들어가 봅시다. 은행이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은행들의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실적을 발표한 은행은 웰스파고였는데요. 4분기 매출이 212억 9천만 달러 했는데 예상치는 216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도달하지 못하면서 웰스파고의 하락폭이 커졌고요. 그리고 덩달아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락폭도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JP모건이 많이 빠졌었죠.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진 거고요. 시티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CFO가 트럼프의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최대 수수료를 10%로 한정 짓는 거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아예 카드사들이 어떤 서비스 제공을 덜하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돼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협박성으로도 들리죠. 빨리 그거 풀지 않으면 우리는 고객 서비스, 고객 뭐랄까 소비 지출에 대한
그 폭을 좀 줄이겠어 하는 그런 약간 협박성 발언은 들리는데 어찌되었건 자기네도 이익이 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혼합되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좀 빠졌는데 오늘 어제 브로드컴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것과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확정적이진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전략 H200에 선불받으면서 상당한 수량을 지금 팔려고 중국에 하고 있는데 이 전략 중에 중요한 포지션 하나는 코어스 S라인을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로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코웍스 COWOS 코어스 발음 맞아? 코어스 라인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오랜만에 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죠. 아주 미세하게. 왜냐하면 미세하게 할수록 전력이 조금 들죠. 작으니까 전기 조금만 줘도 싹 다 돌아가는 거야. 크게 해서 하나 돌리나 작게 해서 하나 돌리나 전력은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은 똑같으니까 작게 하면 전력이 조금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성비를 찾는 겁니다. 전성비 좋은 칩이 좋은 칩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작아지는 게 한계가 벌어져가지고 뭐 2나노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작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적게 할 수는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방법이 너무 가격이 비싸지고 후달달하고 수량도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야 그러지 말고 그냥 3나노 칩 2개를 붙이자야. 그래서 2개로 붙여갖고 성능을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개로 뺑뺑이 돌리니까 빨라지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개가 하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긴 하지만 몸이 붙어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몸이 한 몸일 때처럼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가장 한 몸일 때처럼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거의 붙여주는 거죠. 거의 붙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옆으로 붙인다고 붙나? 안 붙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접속은 밑면에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밑면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못 붙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문과적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야, 기술자들을 보면 참 웃겠네. 아,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붙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가면 옛날에는 이거를 구리선 같은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금선이나 구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몸처럼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한 몸처럼 어떻게 움직이겠어야 되니까 반도체를 만들던 그 웨이퍼를 밑에 깔아줍니다. 반도체를 웨이퍼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밑에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웨이퍼를 깔아. 개 비싼, 진짜 엄청 비싼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붙여주니까 뭐야? 오, 막 붙어 있는 것 같아. 하나 같아. 잘 돌아가. 그래, 이걸로 가자. 했던 게 뭐냐? 코어스입니다. 이게 TSMC만의 독자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칩 만들고 두 번째 붙인 거라서 이걸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진보된 패키징. 근데 패키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런 걸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웨이퍼 넣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인의 증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베라 이쪽으로 가면 루빈이구나. 베라가 아니고 루빈이 가면 이게 엄청 커지는 거지. 커지니까 이거 두 개를 붙이려니까 이거 판때기도 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게 코어스 에리아 라진가? 코어스 에리아. 그건 어차피 얘네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H200은 코어스 S라인 기존에 쓰던 걸 썼단 말이지. 더 커진 거 말고 그 전 거. 이걸 썼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TPU가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TPU가 평소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한 10% 점유율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세 이렇게 된 거죠. 엔비디아에서 이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중국에 막 로비를 해서 매출의 25% 드리겠습니다. 매출의 25%니까 중국 안 그러면은 중국이 또 자기 그 어센드 만들어 가지고 아예 못 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빨리 팔아 가지고 어센드를 무용 지물로 만들어야 돼요. 설득하면 대신에 제가 매출의 25% 드릴게요. 이러면서 협상을 한 거죠. 미국 정부하고. 그래서 오케이 된 거야. 그래서 H200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TPU 오케이. 야 선불 내고 자 줄 서 한꺼번에 다 해줄게. 그러면서 물량을 이따만큼 받아오는 거야. 물량을 이따만큼 받아와서 TSMC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T형 우리 물량 이만큼인데 그 코어스 S라인 우리한테 먼저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잡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적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엔비디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코어스 라인의 과부족 상태가 너무나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엔비디아가 H200을 많이 팔면 구글이 TPU를 많이 만들고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TPU를 누가 만들어주지? 브로드컴이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의 브로드컴 하락은. 다른 이유를 아시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작은 걸로 오랜 시간을 끌었네요. 다시 넘어가서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빨리 해야지. 자, 오늘 장중에 오늘 저거 한번 나스닥 지수 흐름 하루짜리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나스닥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하루 짧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늘 하루짜리 흐름 보면 훅 빠지다가 올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 훅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 때문이죠. 이란 대규모 공습하겠다고 하니까 훅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올라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꼼짝마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꼼짝마 하면서 주식시장이 나빠질 것 같으면 어떤 일도 못한다라는 거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어제 미국의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지표 발표가 있는데 소매 판매가 상당히 늘었어요. 전월 대비 0.6% 증가한 7,35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자상거래는 역시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7.2%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 바 등의 식품 서비스는 4.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비는 0.6% 밖에 안 되는데 이쪽도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외식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외식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나머지 제품 가격이나 이런 쪽은 소매 판매가 그저 그렇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0월치 전년비 2.8%, 전월비 0.1%, 근원은 전년비 2.9%, 전월비 0.3%가 나와서 근원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근데 좀 10월 달 거라서 유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국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들 맞춰보시죠. 동결이야, 인상이야, 인하야.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직접 적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는 것 자체로, 내가 말하는 것 자체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외환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동향 보시면 오늘 원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약세는 별로 크진 않았는데 근데 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5원이나 떨어졌어. 개입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윤철 저희 기재부 장관이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 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어제 오후 한국 마감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ETF로 지금 한국 물 ETF로 들어오는 돈이 하루에 막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달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부터 슬슬 포모 느끼면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별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부터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자, 미국 시장하고 지금 한국 시장하고 주요 개체별, 기초자산별 수익률 흐름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이게
작년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미쳤습니다. 한국 지금 시작하자마자 15%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시장 따라가기가 정말 버겁다. 시장 따라가기가 정말 버거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제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돌아가실 지경이지, 열받아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코스닥은 비싸다. 싼 시장이 있어라. 지금 외국인 입장으로 한국 시장 보셔야 돼요. 뭐야, 이거 옛날에 일본인데, 2014년 일본인데 뭐부터 사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면 뭘 사시겠어요? 외국 투자자면 여러분 뭐 사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빅테크,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기업에 뭐가 눈에 띄겠어? 저 구석탱이 어디 있는 거? 예? 엘모 회사들도 미국 사람들 보기에 큰 회사가 아니지. 잘 자라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쵸? 잘 자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 먼저 사는데 대형주가 비싸면 몰라도 안 비싸면 사겠죠. 그냥 대형주 먼저 안 비싸네. 나 이거 미국에서 판매해서 이거 아는데. 삼숭, 삼숭이구나. 삼숭, 아는데, 얘네 공항에 가니까 텔레비전 있던데. 이러고, 현다이 나 알지. 현다이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큰 데만 먼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미국 가거나, 우리 미국 가지 말고 베트남 가보자. 베트남 갈 때 여러분은 베트남에서 무슨 회사를 투자하겠어요? 입장 비슷하다니까. 우리가 베트남 보는 입장이나 미국 투자자들이 세계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진 그 기업들 시장에서 2%짜리 시장에 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기업 뉴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가 지금 계속해서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지금 경합이 붙어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HBO 맥스를 사는데 72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만 연간 100억 달러를 못 벌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100억 달러를 못 벌고 한 60억, 80억 이 정도 버는 달러를 버는 곳인데, 우와,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720억 달러? 우와, 그럼 거의 뭐 10년치. 이거는 자금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자금을 연간 현금으로 빵빵하는 회사들은 채권 발행이 잘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금리의 일부 상승 요인입니다. 720억 달러면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말이죠. 분명히 현금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뭐 채권 발행하는 거 왜 이거를 그러면 부채로 땡기겠어?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여행업체 트립닷컴에 대해서 중국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로 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나 펄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중립입니다. 투표권도 있어요. 상황이 전망에 부합할 경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예상. 기본적인 경제 전망 상당히 양호. 물가는 연말까지 2% 부근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물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음. 현재 통화 정책은 약간 긴축적인 수준. 26년에는 어떤 요소가 고용시장 흐름을 주도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 물가는 둔화되고 고용시장은 안정을 찾을 전망. 미국 경제는 준수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거는 아님. 이랬고요. 자, 스티븐 마이런 이분이야 규제 완화는 물가의 하방 압력이며 기준금리 인하의 또 다른 명분임. 중앙은행이 규제 완화에 발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2030년까지 규제의 약 30%가 제거될 예정. 이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씩 낮추는 효과가 있음. 연준에 가해지는 위협을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보아서는 안 됨. 연말까지 150bp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함. 이렇게 150bp면은 몇 번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6번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닐 카스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도 투표권이 있네요. 물가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지만 올바른 경로에 위치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경제는 양호한 수준임. 예상 대비 둔화 속도도 느린 편. 다만 K자형 성장이 문제. 통화정책이 실제 얼마나 긴축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관세 관련 물가 충격은 예상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
주거 물가 둔화를 확신할 수 없음. 현재 연준이 진행하는 자산 매입은 양적 완화가 아님.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QE는 불필요. 양적 완화는 불필요. 적정 고용지수는 적정 고용자 수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없음. 셧다운 관련 데이터 복구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예상. AI 사용처 확대가 아직은 해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봄. 현재까지 가계 대출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징후는 없음. 자, 라파엘 보스테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 아주 강경파인데 투표권이 없어요. 지금도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고용이 약화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약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시장 둔화는 AI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금리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뚝 떨어져서 네, 이 물가 아까 소매 판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생산자 물가는 그냥 어떤 예상치 범위 안에 있었죠. 네, 물가가 지금 장기물이 특별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리 차는 고저차는 조금 금리 연월물 간 금리 차는 좀 줄어드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이 완전히 미쳤어. 금은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금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자, 이쪽이 아주 잘 붙네요. 자, 유가는 어제 많이 올랐다 하루 잠깐 숨고르기 하는 상황으로 갔고요. 금은 구리 가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지? 완전히 미쳤습니다. 은 가격이 모든 자산 중에서 지금 작년도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음은 코스피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한번 좀 확인해야 되니까 지난번 32달러에서 한번 보여줬죠. 매일 보여드리기는 웃기니까 디램 가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화냐 싶은데 지금 멈추질 않아요. 32달러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34달러야. 우와, 미쳤죠? 네,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이제 두 자릿수에서 조금 빠졌네. 그래도 많이 올랐죠. 얘네 쪽도 다 많이 올랐어. 다들. 네. 낸드 가격들도 오르고 지금 아주 다 반도체 쇼티지는 엄청나고요. 뭐 샌디스크나 등등등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발표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낸드 시장도 상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된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우리 김정일 교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과연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계속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냐면 이게 지금 카피하기가 쉽다면서요, AI가. 그래서 1등은 다 먹을 수 있는데 1등이 아니게 될 때 또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카피본이 나오면 이 들인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김정영 교수 그런 말을 하셨지만 김정영 교수도 이번에 책을 쓰고 계신데 AI 도움을 받아서 주석 달기 너무 편하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하고, 저조차도 틀린지 아는지 할루시에이션만 좀 잘 분석하면 되니까 도서관에서 책 찾을 때 시간 걸리는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기 돈의 방정식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번 주 스폰을 해줬는데 읽을만 합니다. 그리고 재밌고 쉽고 재밌고 꼭 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이 책이 우리가 스폰을 받아야 되는 책은 맞는데,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요, 어제 김정은 교수도 그랬습니다만은 욕심 안 부리고 돈을 벌면 한 5에서 7년에 2배씩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은 10에서 15% 사이만 돈 벌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의외로 돈이 더 잘 벌립니다, 주식시장에서.
크게 벌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한 5년에서 10년 해보면 아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시장이 나쁠 때는 뭐 한 4년에 한 번씩 잃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는 계속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되면 더 어려운 거는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그 필요를 채우는 만큼의 돈은 벌어야 되지만 그 한국에서 정말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가난하고 쪄들고 힘드니까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요. 특별히 요즘에 그 파이어족 한다고 엄청나게 긴축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치가 바뀌어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한국 제일 부자 동네에서 제가 4년간 프라이빗 뱅커로 있었거든요. 프라이빗 뱅커로 있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돈이 꽤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한 2년 걸렸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깜놀했었죠. 이분들이 뭐를 이렇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분들이 어서 오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자분들이 뭐한테 그렇게 할까요? 답이 안 나오네. 진짜 모르는 거야? 돈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제가 4년간 PB 했었는데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이렇게 피부 관련된 거 빼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피부 관련된 거 빼고 학원 빼고 자동차 빼고 다 망해요. 다. 왜냐하면 이분들 이러기 때문에 돈을 절대 안 써요. 돈을 절대 안 씁니다. 예. 그 제가 그래서 봤죠. 어유, 손님 돈이 손님보다 훨씬 위에 계시네요. 내가 이걸 봤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은 거를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모시고 살더라고. 돈을 모시고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드디어 돈에 대한 책을 많이 쓰던 하우젤이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돈의 방정식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책이라서 우리 증시학도 TV 구독자분은 한번 이걸 읽어볼 만한 책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번 조만간에 독후감 한번 독이책방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